안녕하세요. 국내 축구 현장 이슈 직접 취재해서 전해드립니다. 트랜스퍼 H 한준입니다. 김성진입니다. 최근에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이 네. 역시 성남FC의 매각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남의 구단주인 신상진 성남시장이 인터뷰를 통해 암시했기 때문에 많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일단 발단을 먼저 살펴보면요. 지난 7월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 성남시장에 당선이 됐는데요. 취임 직후에 7월에 주간조선 시사지 주간조선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중에 성남FC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그 인터뷰 내용을 읽어드린다면은 축구단이 체질 개선과 근본적인 혁신 없이 돈만 지원을 한다면 돈 먹는 하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선 의지도 없고 꼴찌만 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먹는 하마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성남 시민들에 대한 배임이라고 본다. 성남FC 하면 비리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런 구단에 구단주를 하고 싶지 않다. 기업에 매각하거나 어떤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검색하시면은 다 기사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본인이 직접 매각에 대해 얘기했기 때문에 매각설이 제기된 것이고, 그렇죠. 제3의 길이라면 역시 매각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운영을 안 한다, 하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해체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된 거죠. 이때 그 인터뷰 내용은 신상진 시장의 그냥 개인 의견이죠. 그렇죠. 사실 구단을 매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굉장한 절차가 많이 필요한데, 현재 그 매각설은 이때 그 코멘트가 발언이 됐고, 거기다가 지금 성남FC가 지난해부터 계속 불거진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죠. 현재 그 이재명 국회의원, 과거에 성남시장 하셨던 이재명 의원과 관련돼서 좀 안 좋은 뉴스, 이건 기사를 보신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엮여져서 좀 정치적인 부분과 이런 성남시장의 이런 좀 부정적인 인식, 이것이 섞이면서 좀 매각설이 점점 커지고, 최근에 결국에는 시 차원에서도 일단 요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보다 이것 실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매각을 한다면은 누가 살 것인가부터 해서 이렇게 좀 검토 단계인데, 이러다 보니까 성남FC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네, 그럼 매각을 한다면은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 매각이 될 경우에는 또 연고지도 옮겨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실제로 이런 매각과 관련된 접촉이 좀 있었을까요?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썰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성남시 인근에 있는 용인시가 과거부터 계속 그 축구단 프로축구팀 유치를 좀 원했거든요. 그래서 용인시가 만약에 성남시가 구단을 매각을 진짜 하겠다면은 용인시가 구단을 인수하는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몇몇 팀들의 영구 이전 추진을 통한 용인시의 프로팀 유치를 검토한 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용인시가 지금 유력한 후보, 또 성남에서 용인은 지근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단의 이동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해야겠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용인시가 좀 매각이 나오면은 유력한 인수 후보의 지자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근데 사실 용인시가 계속 이렇게 거론되는 이유는 용인에 좋은 운동장 하나가 지금 놀고 있어서 그래요. 2017년에 개장한 용인 미르 스타디움이라는 종합운동장 37,000여석, 굉장히 큰 경기장이죠. 과거에 용인 종합운동장이 1980년대 지어졌는데 노후화가 되면서 이 경기장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데, 막상 지어놓고 딱히 활용을 아직까지 5년 동안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동안 여자 축구 대표팀 경기라든지 이런 올림픽 대표팀 평가전이라든지 이런 단발성의 경기 개최는 했었지만, 이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아직 실질적으로 1년 내내 운영이 안 되고 있어갖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용인시가 크거든요. 그래서 프로축구팀을 계속 유치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성남시가 구단을 팔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성남시가 과거 천안에 있던 일화 축구단이 옮겨와서 잘 운영이 되었고, 그러다가 일화가 축구단 운영을 멈추면서 시민구단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일이 추진이 될 경우에는 사실 성남시에 더 이상 축구팀이 없어지는 상황이냐, 또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 내 지역 축구계의 반발이 또 거세고, 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풍생고라는 굉장히 좋은 축구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 축구 인프라가 좋은 지역인데, 프로팀이 사라질 경우, 또 성남FC가 또 어쨌든 1화 시절부터 합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성남에서 자리를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 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성남FC를 매각을 할 경우, 그럼 K3나 K4에 참가할 아마추어 팀을 창단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건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의 가정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뭐 성남시에서 뭐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여러 방향성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네, 일단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시즌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팀의 성적도 현재 최하위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선수단의 사기나 또 선수단의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성남의 베테랑 골키퍼인 김영광 선수가 직접 인터뷰로 그렇죠. 또 심경을 밝혔죠. 네. 김영광 선수는 이제 굉장히 팀 내 최고참으로 답답함 심정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냈는데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팀이 꼴등하면 다 없어져야 하는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팀이 꼴등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반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애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예가 뭐냐면은 이영표 강원FC 대표이사가 강원FC에서 지난해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청 이런 이사회에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오히려 이제 예산을 깎지 말고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적이 나쁘다고 예산을 깎으면 더 나쁜 성적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좋은 성적을 원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 진짜 준비를 해서 잘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그래 놓고도 실패를 한다면 이제 그것에 대한 이유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는 조금 그거와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김영광 선수의 저 말이 굉장히 좀 공감이 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분명히 운영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왜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사회 복지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우리 도시에 프로구단이 있고 그 프로구단을 운영해서 또 수익도 내고 재미도 주고 또 지역사회가 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공동체의 좋은 선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유럽에서도 축구를 내 팀이라고 지역팀이라고 그렇죠.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왕 구단이 있다면 그 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보수해야지. 성적 안 나니까 돈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그러면은 오히려 그럴 경우에 있으나 마나한 돈이 되는 거예요. 싸게 운영해서 좋은 게 아니라 싸게 의미 없는 팀을 운영한다. 그게 더 아까운 거니까 그렇죠. 조금 돈을 더 쓰더라도 제대로 상품을 만들어 운영하자.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뭐 김영광 선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팀이 꼴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사실 꼴등을 한다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현재 2부 리그 강등이 유력시 되고 있고 정말 2부 리그로 강등될 경우에는 사실 투자라든지 관심이나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김남일 감독이 지금까지 성남을 이끌어 왔는데 사실 김남일 감독이 지난 주말 이 매각설이 본격화됐을 때 인터뷰도 했잖아요. 네, 김남일 감독도 이제 올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죠. 답답하죠. 지금 상황이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뭐 팀을 잘 꾸리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의 지금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팀을 잘 추스르고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이제 싶었죠. 하지만 이제 아쉽게도 잦은 사퇴를 하는 걸로 일단은 물러났는데 성남이 지금 이제 최근에 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제 김남일 감독의 사퇴까지 이제 겹치면서 어떻게 이제 좀 이 어려움을 이겨낼지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감독 교체라는 것이 극약 처방으로서 선수들에게 자극을 줄 수도 있고 뭐가 팀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매각설 속에서 성남이 정말로 이 꼴등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큰 문제, 정말 팀의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서 그렇죠. 김남일 감독이 결단을 내렸다. 스스로 이제 사임 의사를 구단에 표했고 이미 올 시즌 중에 한 번 표했다가 그렇죠. 반려가 됐고 오히려 조금 내가 더 책임을 더 맡기 위해서 더 팀을 위해서 해보겠다는 의지로 남았던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정말 경기로만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단의 운영까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퇴라는 결정까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성남FC의 순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4승 6무 17패, 이제 27경기를 이제 소화하면서 지금 현재 최하위 강등권에 지금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이 이어지면은 뭐, 다이렉트 강등이 이제 뭐 현실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남은 경기들이 꽤 있기는 해도 뭐 11위인 김천 상무와의 승점 차이가 뭐 8점이나 나고 또 10위인 대구도 뭐 지금 요새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9점 차이다. 근데 이거는 그럼 3경기를 그렇죠. 성남은 이기고 또 대구가 못 이기길 바라야 되는데 대구가 물론 못 이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김천도 그렇고. 하지만 현재 27경기에서 4승밖에 못 거둔 성남이 남은 기간 3승 이상을 최소한 할 수 있을까? 3승도 아니죠. 4승, 5승 정도는 해야지 그렇죠. 안정권인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주말에 당장 경기가 있는데요. 사실 김남일 감독도 물러났고 매각설이 지금 여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팀이 또 8월 28일 일요일에 있는 수원FC와 경기예요. 근데 수원FC가 사실 만만한 팀이 아니잖아요. 네, 올해 이승우 선수가 가세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안정적인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상위권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남FC가 지금 최근에 지금 경기를 계속 안 좋게 지고 있는데
좀 수원FC전도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남일 감독이 물러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일단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자라는 이제 똘똘 뭉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반등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일단은 정규리그, 그러니까 파이널 라운드 전까지 남은 경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중순까지 경기가 열리는데 7월 이후로 현재까지 이제 성남이 2승을 거두긴 했지만 나머지 경기는 다 졌거든요. 무승부조차도 없어서 승점을 쌓지 못했고, 사실 수원FC전에 승점을 얻지 못할 경우 울산전도 있고 전북전도 있고 포항전도 있고 네. 강팀들이 많아요. 게다가 이제 당장 이제 강등권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대구와의 경기는 승점 6점짜리 경기란 말이죠. 결국에는 수원 FC전, 대구전만큼은 최소한 승리를 거둬야 성남이 잔류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이 과연 K리그1에서 이제 잔류를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희망을 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구단 매각설과 이전설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준TV에서 김성진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최신 상황 취재한 내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